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동포운을 시작했어요. 자, 이 동포운도 제가 참 설명하기에 할 때마다 제가 참 이거 어떻게 잘 설명하지? 왜냐면 우리는 동포운하고 관계가 너무 밀접해요. 그래서 피해도 많이 보고 감정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자리타가 됐다 하면은 당장 그냥 튕겨나가. 그냥 띵 튕겨나가. 그래서 이게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배제하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동포은은 대종사님 대각에 의해서 드러난 자리예요. 대각을 하셔서 보면 이게 실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그것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게 우리가 동포운을 입었다는 말은 이 말은 왜 하시냐면요. 동포 보온을 하자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동포 배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동포 배은하지 말자는 게 뭐예요? 남들 착취하지 말고 또 대종사님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착취하는 구조와 싸워서 그 구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조, 상부, 서로가 서로 의해서 더 잘되고 더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그걸 구축하자고 하는 얘기지. 나의 그 동포에게 상처 있고 힘들고 하는 것을 왜 몰라주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또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은 반대예요. 반대. 동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니네가 왜 착취를 해? 이 동포운의 이런 사상이 또 어디로 나오냐면요.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종사님은요. 이 청정한 일원상 자리를 아시기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대종사님께서 그 입정에 드시지 않습니까? 강변 입정상이라고 하는 입정에 드시잖아요. 대종사님 입정에 드실 때 정말로 그 대종사님이요. 요즘 말로 갑을 말하면요. 대종사님 을이에요. 을. 그리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다 을이요. 또. 얼마나 마음에 그 대종사님도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 짓눌린 마음.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 버려요. 그걸 우리가 보통 해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입정에 안 들면 해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의 그 눈에 가려서 어떤 그 실상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봐서 뭘 하냐?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펼치려고 하신 겁니다. 은혜의 세계가 뭔데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저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말한 대로 서로 교환할 때 서로 도움이 되는 이 실상의 이 자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이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 할 때마다 동포를 할 때마다 말씀을 하면 마치 우리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씀 같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공부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 견해, 집착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호불호가 또 있어요. 다 어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어느 쪽에 이렇게 묶여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또 남 막 비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충분히 또 공감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있는 한 대종사님이 말씀한 이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문이 열리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이 없고 상이 없고 편착하고 국집되고 그렇죠. 이런 것을 딱 내려놓는 그게 입정처 아닙니까? 그 입정처에서 바탕에서 거기에 바탕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광대한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포 어은의 두 번째 시간인 동포 피은의 조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합니다. 제가 조목이 나오면 앞에 강령과의 관계를 또 말합니다. 이게 또 반복합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은 동포 피은의 강력을 조목화한 거예요. 이렇게 큰 그 줄기를 갖고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 피은의 강령이 대체나 어떤 핵심적 어떤 그 줄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동포 피은의 조목은 이러한 대체적 줄거리를 그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러한 조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첫째는 산원공상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산원공상이 뭐라고 했어요? 생활 강령이고 공익의 기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포문에서는 생활 강령이라고 딱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수초목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포 피은의 조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산원공사는 어떤 그 위계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 역사적 산물에는 이건 이제 정치적 신분적 위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산원공상으로 하면은 지금도 이제 이게 여기에 따라서 요즘에 우리가 완벽하게 금권 사회죠. 돈이 있냐 없냐?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러면 이게 옳은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이거 보면 옳은 세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에도 이게 차이가 있다가 옛날에는 이게 차이가 좀 명확했어요. 육체 노동, 정신 노동 이렇게 말하면 이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도 요즘에 안 맞아.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요즘도 이제 육체 노동을 또 심하게 들지만 많은 부분은 내가 이게 정신 노동 하나, 육체 노동 하나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거 봅시다. 전화 상담 같은 거. 이게 특별히 막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같은 경우를 막 구분시켜 놓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나 산업공상에는 신분구조, 어떤 그 계급구조 막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는 있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산업공상을 말할 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기능만 말한 거예요. 사의 기능, 농의 기능, 공의 기능, 상의 기능.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좀 그리고 이 산업공상을 옛날에는 딱 정의돼 있었어요. 상,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시킨 거죠. 여기서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산업공상이 이렇게 산업공상이 막 겹치고 교섭되고 막 그래요. 막 서로 막 상을 잘하는 사람이 강의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그분이 사요. 가르쳐.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교문은 어디에 들어가? 다들 저한테 사요 그래요. 저를 옛날에 사같이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 교수님들한테 언제 사로 대했어요. 사는 이게 옛날에 말하면 이게 선비사라고 이기도 하고 사자가 붙으면 높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저한테 저를 서비스업으로 대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신적 안정을 저를 통해서 뭔가 공급이 안 되면은 어딘가에 이게 그만큼 이제 그 산업공상에 대한 그 어떤 고정된 위상이 없어요. 고정된 위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걸 보면 대종사님은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자리에서 산업공상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위계도 그 자리에 뭐 위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편착되는 어떤 나의 뭐 신념 뭐 사회적인 관념 뭐 이런 것도 다 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 직업의 역할 이게 산업공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산업공상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동포를 한 거죠. 이게 동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동포 피은의 조목인데 이게 34쪽 펴보세요. 제가 설명해 가면서 할 것인데 피은의 조목이 나오죠. 동포 피은의 조목. 자, 이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 첫 번째 사부터 나오는데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동포는 그러니까 이게 주어요. 근데 뭘 줘요? 지도 교육하여 주고 뭔가를 제공해 주고 공급해 주고 편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부터 사.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선비사인데 이것도 안 맞아. 사라는 게 선비사라고 그냥 할 수 없이 사 해야 돼요. 그냥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이러면 다 사라는 겁니다. 이게 사라는 계층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 사를 역할을 하면 사요. 난 사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장사를 열심히 하다가 장사를 통해서 뭔 지혜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말해서 어디 가서도 역할이 있어. 그분이 사예요. 사. 그렇지 맞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이게 딱 이렇게 붙박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박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하면 그때 사. 근데 사는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는 문무에 걸쳐 있어요. 사. 이게 언어를 보면 알죠. 우리가 선비사자 할 때 사 쓰죠. 우리가. 근데 또 병사 쓰죠. 사관생도 할 때 사가 붙죠. 뒤에 사가 붙잖아요. 이게 무사 개념이 있습니다. 무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원래 이게 공자님 당대 이게 사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이제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사. 이게 계급의 하나예요. 옛날에 뭐 대부 있고 경대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가 뭐죠? 옛날에 생각이 안 나네. 왕인데 왕을 뭐라 하는데 공이라 했던가 무슨 공 이렇게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토가 되잖아요. 분토. 그거 이제 봉건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봉건이 없었어요. 중국에 이제 봉건 때인데 이때 보면 이렇게 그 계급이 있어요. 이게 효경에 쭉 나와요. 효가 얼마나 신분적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경전인지 알 수가 있죠. 처음에 효의 출발은 그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효가 국가의 운영 체제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대 올리기가 될 때 지배적 이대 올리기가 효예요. 효. 효 잘 안 써요. 제가 효 말 안 해요. 요즘 효 좀 썼는데 그래도 말씀이 있어서 그냥 부모 보훈하지 효 안 써요. 지배 이대 올리기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사라는 계급이 생겨요. 사라는 계급. 요즘 말하면 공무원 같은 거예요. 공무원. 이 공무원 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이거다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말은 역사적인 의미로 이걸 규정할 수 없고 대종사님의 정의로 그냥 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로 말하면은 사계급이 있는데 이 사계급은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종사님 공자님께서 이 문물을 다 가르친 겁니다. 그 커리큘럼을 봐도 그때 뭐 활쏘기, 뭐 마차타기,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개념에 문무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건 이제 역사적인 말이고 대종사님이 딱 이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 말할 때 이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는 것은 사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동포은의 사란 배우고 연구하는 직업으로 학술과 정사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담당하는 일, 역할 이렇게 말했죠. 역할.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면 사예요. 사는 동포가 동포를 지도하고 교육하여 주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 교육하여 주는 역할은 다 뭐다? 사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고 우리가 정의되는 지도 교육하여 주는 것이 다 은혜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지도 교육이 없으면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제가 현재 이것도 제가 먼저 이런 걸 많이 좀 알아서 교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흥사님께서 동포운이다 말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도 동포운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니야 하면 그냥 동포운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럴 때 사가 작동될 때 여기 대흥사님 말한 대로 사가 작동될 때 이게 내가 동포은의 은을 입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자, 두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줌이요. 그래서 심고 길러서 우리에게 의식이 뭐예요? 옷, 먹는 거. 이것을 이 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다 농이에요. 이 농이 은혜예요. 농이라는 건 심고 길러서 하여간 우리가 먹고 뭐 입고 있는 걸 다 제공해 주는 것이란 것이죠. 농이라는 것이. 이거 은으로 느껴지십니까? 동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대종사님께 이렇게 사실적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많이.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것도 과학이 발달해 갖고 옷도 천연유 이것도 지금 합성이지 않습니까? 석유 같은 데서 석유도 옛날에는 동물 식물이었으니까 또 길게 보면 또 그러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고기도 합성고기 나와요. 합성고기. 이 고기가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이요?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공이네? 저는 이런 것도 농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의식 먹고 입고 하는 데를 가면 여기 이게 되면 이거 다 농으로 봐야 됩니다. 꼭 땅에 심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기르는 거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그 개념의 이제 이 사고 방식에 대한 굉장한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근데 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저기 논밭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산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것도 다
다 농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인공식품 이런 게 다 농입니다. 이게 다 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은 동포가 동포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이게 이렇게 입을 것, 먹을 것 이것이 제공되는 것은 다 농인데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주는 농은 이러한 농은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게 우리가 마음이 청정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은혜 동포운 속에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공인데 공장할 때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초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요. 공에서 모든 물건들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거주처, 수용품 이거 일체를 다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뭐 건축업, 토목업, 뭐 기타 모든 제품을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죠. 산업, 제조업, 산업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막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산업 막 이런 것도 또 옛날에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도 또 막 시대 따라 굉장히 이제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처럼 공은 동포에게 살 곳을 공급해주고 수용품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은 다 뭐다? 공인데 이게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근데 이 공을 하다 보니까 수질이 다 오염됐어. 또는 환경이 막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된사님 이것은 동포 배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동포 피은, 보은, 배은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피은이 이해가 돼요. 피은은요, 동포,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피은은 이 피은 입장만 설명한 게 되지. 원래 대종사님께서 피은이라고 말할 때는 동포 보은의 결과도 은혜고, 동포 배은의 결과도 은혜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니네 이거 하지 마. 그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업하는데 막 오염되고 막 어떻게 되면 그게 결국은 자리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포는 뭐니까 아까 처음에 이거 동포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자리타도 이코르 동포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고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은을 볼 때도 보은, 배은하고 같이 봐야 이해가 돼요. 요령입니다. 요령. 자,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줌. 이게 됐죠? 이게 상. 옛날에 막 상단 막 이런 거 있죠. 이 상. 이게 온갖 물질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상이고 그래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상에 참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갈수록 산업공상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이건 그냥 강령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진짜 이게 막 이걸로 다 구분할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부적인 내용을 많이 붙이든지 아니면 이 중간에 뭐가 있으면 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업이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업은 상에 넣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여기 산업공상 안에 못 넣을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럴 거 있어요. 이것은 산업공상이라고 크게 강령을 잡은 것이지 이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동포에게 생활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다 상인데 이게 바로 은혜다. 상거래, 거래 이렇게 이게 다 은혜인데 예를 들어서 상거래를 했는데 막 상대방이 막 횡령을 하고 막 했어요. 그럼 자리이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리이탈가 돼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살게 되는데 이걸 위반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배은의 결과가 떨어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수초목 나왔습니다.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동포 피은의 초목이 몇 조목으로 돼 있어요? 5조목. 이게 다 5번째가 금수초목이죠. 참 이게 앞으로 이게 과제예요. 금수초목이 지금 현대 사회가 인간들이 그냥 전부 다 침범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금수초목도 생태적으로 우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가 도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인간이란 것은 결국은 이게 참 다른 동물, 식물들을 내게 신세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비폭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폭력을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력을 안 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생명한테 폭력을 안 가하고 그럼 우리는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안 먹고 죽어야 돼. 우리 입이 전부 타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입이 현재 생명끼리 또 그래요. 단순히 그래서 뭔가를 생명을 안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문명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란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 생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금수초목이라는 우리가 동식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대종사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금수초목. 이걸 어떻게 대할 건가는 우리가 더 생태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동포가 동포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 관계가 더 지금보다 더 앞으로 사회가 더 공존하고 덜 착취적이고 어찌 보면은 생물권의 권리를 더 존중될 수 있는 문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금수초목 없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 신세를 안 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알아야죠. 자, 결국 산업공상의 동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예요. 또 주는 자이면서 받는 자입니다. 이게 소비가 있기에 생산이 있고 생산이 있기에 소비가 있다는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존관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서 생산자로서의 동포는 또한 소비자로서의 동포이기에 이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 진리의 실상으로 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청정한 이런 쌍자리에서 동포 은혜가 우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대행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5가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지혜의 청정한 지혜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산업공상의 동포와 금수초목의 동포에게
그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자리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런 자리가 이러한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동포 피은의 조목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고 그걸 느낄 줄 모르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성품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보면 그건 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성했으면 복원해야 돼요. 피은자여야 돼요. 견성자 이코로 피은자. 이렇게 돼야 돼요. 견성자 이코로 피은자요, 지은자,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보은자. 보은자는 성불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리품, 대종경 성리품 29장에서 같이 여기 있는 그 책자에 있는 거 같이 봉독해 봅시다.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한 일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원 일동이 동굴을 메고 들에서 돌아오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실에 계시다가 그 시찰단 일행이 왔다고 그러죠. 그때 그 총부가요 굉장히 모범 모범 농촌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시찰 어떻게 사시는가 하고 와서 보고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불법 연구회를 하니까 이거 보니까 불상을 안 모셔. 어디 있지도 않아요. 이때만 해도 아마 이런 쌍도 안 모실 수도 있어요. 안 모시고 있죠. 대인사님께서 안 모시는 게 너무 사실적이야. 원래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이런 쌍도 우리를 위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당연히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서 이제 산업부원들이 이제 주변에 뭐 일설에 뭐라고 거기 뭐 배추밭에 갔다 오는 말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니라. 이것을 이 말을요 이제 조금 여기 동포 피은의 조목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 농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미요. 대종사님 눈에는 대종사님의 이 청정 지혜의 자리에서 봤을 때 요 심고 길러서 우리 의식 원료를 제공해 주는 요 이 농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존재가 부처예요. 대종사님 편하면 은혜불이에요. 은혜불. 이렇게 이걸 달리 읽어볼 수 있어요. 요걸. 맞죠. 대종사님 눈에 보면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이 성품을 청정히 드러내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청정 이런 쌍이 청정히 드러났다고 하면은 요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은혜의 부처님이에요. 은혜불.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일 이게 달리 봅시다. 당시에 보화당 한약방 직원이 왔어. 그럼 대도사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게. 잠깐 기다려. 자, 좀만 기다려. 자전거 타고 들어왔어. 가지고. 이게 그렇죠. 보화당이니까 공유를 합시다. 각종 물품, 약재. 그러니까 이 공의
약재가 들어가네. 약재, 약 제조, 약업. 약 제조니까 이 사람이 부처다. 어떤 부처? 공의 부처다. 이 산업공상할 때 공의 부처. 그렇죠. 그 은혜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직업하에 있는 모든 동포가 다 자리타의 우리를 자리타로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부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 안 보여요, 이게. 계속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자기 눈으로 보고 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 이거 말만 하면 바로 말 나와. 그러지 마세요. 자기 그거 갖고 막 따지지 마세요. 요즘에 보면은 AI 인공지능 만들어 갖고 아까도 뭐 전화에도 하니까 뭐라 하더만 뭐라 하면 그 야가 요즘에 핸드폰도 뭐라고 해요. 대답을 해. 이런 거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의 우리가 은혜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로 사람들을 제약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동포 배은이 돼요. 그래서 피은, 보은, 배은을 다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분했지만 배은도 그 대운사님 입장에서 보면 피은이에요. 피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피은이에요. 보은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피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산업공상의 직업하에 활동하는 동포가 자리타의 동포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포운의 산업공상은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산업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청정한 지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산업공상의 동포는 결국은 은혜로운 동포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종사님 말씀처럼 잠깐 기다려라. 누구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부처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공상을 볼 때, 저기 나의 부처야. 소개하는 거죠. 보면은. 나의 부처님. 이게 산업공상, 금수초목. 산천을 가도 사람한테 산천에 참 이게 나의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은이 드러난 자리를 사실은 대종사님은 아마 그 자리를 부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기 있는 그 모셔져 있는 게 부처 아닙니다. 자, 나중에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